后余生，只有你。 2022년 가장 핫한 중국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는 성한찰랑 얼승창해. 이 드라마에는 고전극 특성상 역시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작품으로 출시해도 될 만큼 선명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력도 모두 완벽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최고의 인기 드라마답게 이 드라마는 2022년에 달린 댓글 자막만 해도 무려 5.1억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진이 업로드한 쇼트 클립 조회수는 무려 480억 뷰를 기록했으며 좋아요는 1.4억 개나 달렸다고 하죠. 드라마는 총 56부작이지만 1부 성한찰랑과 2부 얼승창해로 나누어 방영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한찰랑 부분에 대해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집안에 앉아 며칠을 굶은 듯 꾸역꾸역 음식을 먹는 한 여성. 바로 정씨 집안의 막내딸 정소상입니다. 정씨 집안은 도성에서도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풍요로운 생활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소상의 부모님은 모두 나라의 장군으로 급히 전쟁터로 파견되었기에 소상은 태어난 그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의 어머니를 싫어했던 할머니는 소상이마저 미웠고 둘째 숙모가 구박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열로 앓는 소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보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편 소상의 부모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할머니와 둘째 숙모는 소상에게 막대했던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얼른 소상을 데려오려고 관부를 시골에 보냅니다. 오랜 시간 굶어 있었던 소상은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데요. 소상을 업신여기던 관부는 얼른 집에 돌아가자며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당한 건 절대 못 참는 소상은 관부에게 한바탕 골탕을 먹입니다. 한편 도성에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또 한 명의 장군이 있는데요. 바로 릉부리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큰功을 세운 부리는 황제가 지극히 아끼는 황제의 양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리는 도성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시도 쉬지 않고 사건을 파헤치러 출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소상은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고는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어느덧 부리는 범인을 잡으러 소상이 타고 있던 마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상은 부리에게 범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불길 속에서 뛰쳐나온 범인은 바로 소상의 넛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가짜 무기를 팔아먹은 사악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부리는 정의가 넘치는 소상에게 끌리는 듯 소상이 가는 길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한편 2주 뒤에야 돌아온다던 소상의 부모님은 어느덧 소상보다도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상의 부모님은 소상이 보이지 않자 어디로 갔냐며 물어보는데요. 할머니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상을 엄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시골에 보냈다며 애둘러 말합니다. 이때 먼저 도착한 관부가 소상을 욕하며 달려들어오는데요. 뒤늦게 소상의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쓰러진 척 땅에 드러눕습니다. 소상의 한열 연방은 소상이 고열로 앓는데도 시골에 버려져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며 고발합니다. 그렇게 소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둘째 숙모는 소상이 나타나자 자신들도 가엾은 척하며 동정심을 자아내려 하는데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리 없는 소상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딸 소상을 더없이 사랑하는 그였지만 쓰러진 척 연기하는 소상의 행동을 알아차린 소원이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둘째 숙모 갈씨의 곁에서 자라며 공부나 예의는커녕 갈씨의 못된 짓거리만 잔뜩 배워버린 딸을 보며 소원이는 소상의 버릇을 고치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하여 잔머리를 굴려온 자신을 나쁘게만 생각한 어머니에게 소상은 실망합니다. 심지어 버릇없다며 체벌까지 내리는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갈씨의 딸 정황도 정씨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친정으로 버려진 정황은 다행히도 인품 좋은 외숙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유순한 성격의 처녀로 잘 자랐습니다. 갈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휩싸여 불구가 있는 남편에게 늘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점괘를 핑계로 갓난아기였던 소상을 집에 남긴 뒤 소상을 구박하기까지 했죠. 소원이는 그런 갈씨를 정승과 이혼시킨 뒤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못된 어머니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정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정황의 아버지 정승도 백록산으로 가르침을 받으러 멀리 떠나게 되는데요. 소원이는 홀로 남겨진 정황을 가엾게 생각해 친딸로 생각하고 잘 보살펴주리라 마음먹습니다. 정황을 자신보다도 더 잘 대해주는 어머니를 보며 소상은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원이는 조신하고 예의 바른 정황과 그와 정반대인 소상을 바라보며 마음은 조급히만 나는데요. 그는 딸을 점점 더 엄하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정황에 대한 칭찬은 서슴없이 하면서도 소상은 얕잡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황의 하녀들이 잘못을 해도 소원이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되려 소상의 잘못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소상과 어머니의 관계는 그렇게 날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성에서는 연등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씨네 일가족도 축제를 즐기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편 부리는 이날 성문 위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상의 셋째 숙모는 어머니의 홀대를 받는 소상이 안쓰러워 소상에게 하나밖에 없는 빨간 비단옷을 선물했는데요. 눈부신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리를 휘저으며 다니는 소상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리는 그런 소상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이날 소상에게 반한 사람은 2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순진하고 착한 모습의 루요와 도성 수많은 여성들의 우상인 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바로 부리를 좋아하며 따라다니는 유창군주였습니다. 유창군주는 부리가 자신을 보는 척도 하지 않자 물에 빠진 척 연기하며 그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명한 소상은 유창군주의 꾀를 알아챘고 그의 하인을 물에 빠뜨려 들통나게 만듭니다. 그런 소상의 모습을 본 부리는 그녀에게 더욱 눈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전씨 술집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소상은 자신이 사려 했던 술이 생각나 달려갑니다. 불에 탄 술집 앞에 나타난 소상은 인파에 밀려 넘어졌고 건물도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부리는 나타나 소상을 구합니다. 며칠 뒤 소상은 가족들과 함께 유창군주의 생일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상은 부모님의 절친인 만송백 장군의 막내딸 만처처를 만나게 됩니다. 만처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후 소상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앞장서서 같이 싸워가며 소상의 절친 언니가 됩니다. 한편 연등의 날 자신의 계획을 파탄시킨 사람이 바로 소상이라는 걸 알아낸 유창군주는 소상을 못마땅해 하던 왕년과 루리와 함께 소상을 골탕 먹이기로 합니다. 왕년과 루리는 정황을 물에 빠뜨려 소상을 유인하는데요. 소상은 정황을 구하고 정황을 위해 복수합니다. 소상은 그들의 머리채를 잡는 것도 모자라 왕령의 옆구리까지 꼬집고 물어뜯습니다. 그리고는 자신한테 주먹을 날려 왕령에게 얻어맞은 척 연기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리는 소상에게 벌을 내리려던 여양왕비 앞에 증거를 가져와 소상을 지켜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상은
어머니의 훈계가 두려워 가출을 하는데요. 소상은 어머니의 화가 풀릴 때까지 만처처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마침 부리도 잃어버린 중요한 지도를 찾으러 만장군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소상을 본 부리도 만처처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한편 만처처는 승마할 줄 모르는 소상에게 승마를 배워주기로 하는데요. 만처처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소상은 말 위에 올라탑니다. 승마는 처음이라 떨어질 위험에 처한 소상. 어느덧 부리는 나타나 또 한 번 소상을 구합니다. 소상을 좋아하는 부리는 소상에게 접근하지만 소상은 아직 사랑에 대해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만처처의 집에서는 만처처 할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렸는데요. 하객 중에는 소상을 업신여기던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한편 만처처의 집에 머물며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낸 소상. 소상은 이들에게 복수할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소상은 총각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잘생긴 원신과 릉부리가 있다며 가리키는데요. 이때 부리는 소상의 의도를 알아채고 원신을 설득해 웃음을 발사합니다. 이에 여인들은 그들을 더 잘 보기 위해 다리 위로 모여듭니다. 마침내 다리는 무너졌고 여인들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상은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만개한 웃음을 지으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사고를 친 소상을 보며 소원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나오는 소상에게 소원이는 곤장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절대 봐주지 않는 소원이와 좀처럼 굴하지 않는 소상. 똑같이 고집이 센 두 모녀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셋째 숙부는 몸과 마음에 모두 깊은 상처를 입고 너덜너덜해진 소상을 보며 소원이를 질책합니다. 소원이는 홧김에 이제 더 이상 소상을 관계하지 않겠다며 곧 화연의 새 혈령으로 임명되어 떠나는 셋째 숙부에게 소상을 데려가라 말합니다. 그렇게 소상은 셋째 숙부와 숙모를 따라 화연으로 가는 먼 여정에 오릅니다. 떠나는 소상을 숨어서 배웅하는 소원이. 그는 딸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호위무사들을 모두 소상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난 소상은 날개를 활짝 펴고 드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며 자신도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갈망했습니다. 도성을 떠난 소상 일행을 놓칠세라 바짝 따라오는 한 남자. 바로 연등회에서 만났던 루요였습니다. 루요는 태자의 스승 루테부의 조카인데요. 큰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큰어머니의 업신여김을 당하며 자란 루요는 더없이 소심하고 착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한편 루요에게는 어릴 적에 이미 정해진 정혼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용장군의 딸 하소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하소군은 옹왕의 아들 초세자와 눈이 맞아 루요와 파혼한 상태였습니다. 늘 자신을 괴롭히기만 하던 하소군과는 달리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당찬 소상을 생각하며 루요는 소상이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고 결심합니다. 루요는 용기를 내어 소상에게 수줍게 고백해보지만 소상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요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상을 따라다녔습니다. 한편 가는 도중 청현을 지나다 쥐죽은 듯 조용한 청현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숙부는 홀로 들어가기로 하고 소상과 숙모를 먼저 하연으로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로 위험한 건 하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상 일행은 가는 도중 도적들의 공격을 받는데요. 겨우 도적들을 물리쳤지만 언제 또 새로운 도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지라 류요는 소상의 권유로 구조 요청을 떠나게 됩니다. 소상 일행은 짐도 모두 버린 채 부근의 빈집으로 피신했지만 도적들은 집요하게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급기야 교활한 도적은 소상을 납치하려 하는데요. 아묘는 소상을 구하려다 도적에게 끌려갑니다. 사실 이 도적들의 진짜 신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이 길을 거쳐 순찰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한 반역자들이 자신들의 종족이 발각될까 두려워 소상 일행을 집요하게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가려 했던 하연도 반역자들에 의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현재의 현룡은 하연을 지키기 위해 나서 싸우다 희생했고 하연은 피바다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하연의 인장을 쥐고 있던 현룡의 어린 손녀 난난마저 공격을 당하는데요. 위기의 순간 부리가 흑군을 거느리고 나타났고 난난을 구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날아온 화살은 피하지 못했고 화살은 그대로 부리의 등에 꽂혀버립니다. 그러던 중 부리는 부하로부터 새로 임명된 현룡이 바로 정지이고 정소상도 함께 동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부리는 중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소상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어느덧 반역자들은 또다시 소상 일행이 묵고 있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넘어져 반역자의 공격을 받으려던 찰나 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상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던 반역자들을 거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한편 부리의 상처가 너무 깊어 치료하기 어렵다는 의관. 소상은 방법이 있으나 될지 모르겠다며 망설이는데요. 부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상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소상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소상현으로 부리의 몸에 박혀있는 화살을 빼기로 합니다. 그렇게 초근접 거리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두 사람. 부리는 소상에게 점점 더 빠져 소상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소상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자유롭고 평범한 생활을 갈망하던 소상이었기에 신비롭고 엄숙한 장군에게 다가서는 게 두려워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리는 계속하여 방군을 추적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숙부와 루요도 뒤늦게 소상을 찾아오는데요. 소상 일행은 화연으로 출발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하연.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 그리고 비참하게 당한 화연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참담한 심경에 휩싸입니다. 소상은 숙부를 도와 살아갈 용기를 잃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폐허가 된 화연의 재건을 위해 노력합니다. 류요는 소상의 곁에서 소상을 도와주며 유쾌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의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난난. 홀로 남겨져 가족을 그리워하는 난난을 보며 소상은 어릴 적 부모 형제들의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상은 난난을 지극히 보살피지만 치명상을 입었던 난난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난난의 죽음에 소상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홀로 비를 맞으며 난난의 무덤에서 난난에게 피리를 불어주는 소상. 부리는 우산을 들고 소상에게 가려 합니다. 하지만 소상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간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류요였습니다. 류요는 비통해하는 소상을 위로하며 소상에게 청혼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배경에서 자라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류요를 보며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일까요? 소상은 류요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부리는 상심한 마음에 돌아섭니다. 얼마 뒤 류요의 집에서는 소상의 집에 서둘러 예물까지 보내는데요. 소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홀로 혼사까지 정한 소상이 걱정되어 선으로 화연으로 찾아옵니다. 소상의 아버지는 류요의 진심에 감동하여 혼사를 동의하지만 어머니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굴과도 같은 루씨 가문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성격마저 유약한 류요에게 시집을 갔다간 고생문이 열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원이는 류요에게 지금 당장 혼사를 물리라 말합니다. 하지만 소상은 여전히 거친 말만 내뱉을 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 류요와 함께 갈망하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소원이는 결국 딸이 고집을 못 이겨 류요와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한편 기회를 노리던 옹황과 초세자 부자는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초세자는 하씨 일가의 세력을 얻기 위해 하소군과 급히 결혼식을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옹황에 굴하지 않았던 하씨 가족은 반란을 막으려다 결국 거의 전부가 희생됩니다. 하소군과 그의 어린 남동생만 세상에 남긴 채 말입니다. 그리고 하소군의 아버지 하용 장군의 마지막 유언은 파혼했던 류요와 하소군이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렬히 희생된 하용 장군의 유언을 두고 조정에서는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결정이 자신한테 유리한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무태부는 결국 정씨와의 혼사를 물리기로 합니다. 심지어 정씨 집으로 서신을 보내 알아서 혼사를 물리러 오라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딸의 혼사를 마음대로 농락하는 루씨에게 화가 난 소원이는 딸을 데리고 루씨네 집으로 가 자신들을 업신여기던 루대 부인과 루리를 혼내줍니다. 류요의 어머니는 루태부에게 혼인할까 두려워 뻔뻔스럽게도 소상에게 하소군과 함께 류요에게 시집을 오라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던 소상은 류요와 함께 하소군을 설득하려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을 여의고 도성으로 돌아오는 하소군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소군은 소상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초세자의 처형 현장이었습니다.
가족을 비참하게 살해한 초세자의 목을 직접 베버리는 하소군. 처참한 광경에 놀라 돌아서는 순간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别怕，我来了。 어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루요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던 하소군은 소상에게 루요를 돌려달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대의 앞에서 더 이상 견제할 용기가 없었던 소상은 결국 루요와 이별을 고합니다. 한편 여기 불의를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고 끔찍하게 생각해주며 불의의 혼사 걱정에 늘 애간장을 태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라의 황제입니다. 불의를,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된 자신의 의형제, 확장군의 조카로 알고 있는 황제. 그는 확장군을 대신해 유일하게 남은 확씨 가문의 핏줄을 잘 보살펴주기로 했는데요. 어린 시절 구사일생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불의는 그렇게 황후의 곁에서 자랐습니다. 한편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소상은 바람 쐬러 나왔다가 한탑 건물을 발견하고 탐색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은밀하게 태자의 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된 소상은 도망가려다 그만 옥패를 떨어뜨려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불의가 나타났고 소상을 피신시키는데요. 그러다 화살로 중상을 입었던 상처가 재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을 보는 척도 하지 않던 불의가 유독 소상에게만은 마음을 열었다는 걸 알아차린 황제. 소상이 루요와 파혼하자 황제는 불의와 소상을 맺어주기 위해 머리를 쥐어짭니다. 급기야 황제는 소상과 정씨 부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황궁에 들어온 소상. 황제와 황후는 조금은 무례하지만 말솜씨가 좋은 유쾌한 소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소상과 부모님은 황궁에서 열린 연회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소상이 잠깐 밖으로 나온 사이 소상을 못마땅해 하던 오공주 일행은 소상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번에도 역시 불의가 나타나 소상을 구했습니다. 불의는 소상을 안아 안전한 곳에 앉힌 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다짐한 듯 소상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데요. 불의는 황제에게 소상과의 혼사를 내려달라 청합니다. 기대했던 일이라 너무나도 기뻐하는 황제. 지금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혼인시킬 생각에 한껏 들뜨지만 깜짝 놀란 소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땀만 흘립니다. 불의의 집안 상황도 루시 집안 못지않게 험하고 또 똑같이 고집이 센 소상과 불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소원이는 이혼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나서는데요. 소원이는 혼사를 물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상을 잔뜩 깎아내립니다. 그리고는 교활하고 무모한 성격의 소상은 절대 불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던 여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마저 짓밟혀버린 소상. 급기야 아버지가 관직을 내려놓은 뒤 도성을 떠나겠다는 말까지 하자 소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상은 불의에게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도 듣지 않는 못된 자신인데 그래도 혼인을 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当然， 불의는 자신에게 있어서 소상은 천하 최고의 여인이며 이생의 소상이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진심에 감동한 소상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어느덧 루요와 하소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불의와 소상도 결혼식 연회에 참석합니다.
불의와 혼인을 하게 될 소상을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던 여인들은 이날도 역시 소상에게 폭언을 날리며 괴롭힙니다. 만처초가 소상을 위해 나서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소상이 또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불의는 흑군들까지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그는 소상을 괴롭히던 왕령 일행의 약점을 까발리며 한바탕 혼내주고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며 당부합니다. 하지만 소상은 불의의 이런 행동에 마냥 기뻐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천번만번을 반박해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들이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본 소상. 소상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단번에 사람들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 불의의 권세가 되려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한 뒤 불의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심만 상합니다. 정씨 가족의 일원으로 되려고 나름 노력해보는 불의. 그는 소상의 집 앞에서 안전을 위해 검문을 하기도 하고 늦잠을 자고 있는 소상을 데려가 가족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의의 지나친 관심에 너무나도 피곤해 숨막혔던 소상은 드디어 견딜 수가 없어 폭발하고 맙니다. 소상은 심지어 여긴 자신의 집이고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지 그의 가족이 아니라며 불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서도 자신의 삶에서도 사라져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며 떠나버린 불의. 불의가 떠난 뒤 한껏 개운할 것만 같았던 소상의 마음은 되려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의욕마저 상실합니다. 소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상에게 딸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혼사를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불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냐며 소상의 진심을 물어봅니다. 불의가 선물해준 정성이 담긴 신발을 보며 생각에 잠긴 소상. 순간 머릿속에는 불의와의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드디어 불의에 대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은 소상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老父母，我决定了，我嫁。